네, 두 번째 다이어트 아카데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일같이 영상을 같이 올려드렸고, 그 영상을 요약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제가 공유드렸던 영상, 바로 또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조심하면 건강하게 살 빠집니다. 라고 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 더 있어서 6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인데, 이 부산물이 워낙 반응성이 높다 보니까 몸의 다른 부분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운동도 뭐 정말 과하게 하는 운동이라던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음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흡연, 네,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항산화, 제항산화 비타민들을 이제 그만큼 또 많이 넣어줘야 우리 몸에 이런 활성산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염증 반응이죠.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염증은 많이 들어보죠. 네, 뭐 무슨 염, 뭐 비염, 장염, 뭐 어깨에 뭐 결리는 근육 뭐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런 인지된 문제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라고 왜 나타났을 때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실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인지되는 경우가 문제다. 문제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런 알러지라던가 이런 과하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과한 염증 반응들이 우리에게서는 좀 삶의 그 퀄리티를 낮춰주는, 떨어뜨려주는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염증 문제가 네, 정말 이제 위험하고 우리 몸의 삶의 퀄리티를 굉장히 낮춰준다. 세 번째로는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뭐냐? 혈액 중에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제 피가 굉장히 끈적끈적 거려서 이 혈당 자체가 높은 상태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 또한 최근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 거의 뭐 활동량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가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비량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네, 크게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물론 각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죠. 뭔가 이제 운동 선수 분들이라던가 뭔가 그런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 아침부터 일찍 뭔가 활동을 하신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또는 에너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데스크 앞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워낙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이런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독소죠. 사실 이 독소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사실 오늘도 그 환경 전문가인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종이컵을 언제부터 기피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아니까 그래요. 특히나 이 종이컵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코팅제가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치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약간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네, 종이컵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미리 이제 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담는다든가 찬물을 먼저 담금으로 해서 이 뜨거운 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그런 독소들이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 우리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방세포가 둘러싸요. 둘러싸는 그런 여러 가지 몸의 기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독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명현 반응이나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향들을 네,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독소들이 짠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 여러 부위들을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독소 주변으로 이제 지방이 달라붙어서 네, 이 몸을 이제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세포 속에 있는 독소들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야기 드렸고요. 이 중금속, 특히나 우리 어류, 특히 참치나 이런 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금속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과연 유기농이 안전할까?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게 됐죠. 정말 내 몸을 아껴주기 위해서 유기농 음식만, 유기농 식자재만 갖고 식사를 하신 분의 그 피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우리 그분의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었더라. 농약이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내 밭에만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안전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안전한 음식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고, 단순히 유기농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네,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리듬이 있죠. 일주기 리듬. 하루에 있는 그 리듬에 대한 교란이죠. 지금 이제 시각이 10시예요. 저도 이 강의를 이제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잠을 잘 건데, 아침에는 당연히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밤에는 당연히 밤에도 잠을 자야 되는 이런 하루의 그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낮에 아침에는 우리가 햇빛을 이제 많이 쐬어주면 네, 그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여러 가지 생체 리듬들이 이 낮주기 동안에 맞춰져 있고요. 또 밤이 되면 이제 빛이 이제 차단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텍스트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식욕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이제 그렐린은 막 배고파 하는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이런 불균형이 왔을 때는 네, 우리가 아무리 식사를 많이 하더라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또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오면 음식을 선택하는 데에도 네, 왜냐면 특히나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잠을 줄이자는, 특히 요즘에 많이 잠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적게 잘수록 탄수화물의 소비가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제 코르티솔의 이제 영향인데, 이 멜라토닌과 이제 상반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갈색 지방.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갈색 지방 조직을 증가시킨다고 네,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멜라토닌 수치를 잘 네, 조절을 하려면 특히나 이 빛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잘 때 핸드폰을 보고 잠에 빠져드는 분들도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쇼츠 영상을 보다 보면 그냥 1시간이 이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핸드폰 불빛만으로도 우리 몸에 나오는 그런 멜라토닌의 그 호르몬 수치에 대한 그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네, 10시가 넘어가고 이제 잠잘 때쯤이면 핸드폰을 멀리 하는 게 정말 좋더라.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체중 조절 외에도 다양한 멜라토닌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이런 혈당과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아주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만 잘 자도 정말 좋죠. 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서하늘 사장님의 그런 Why Feel Great 7이라고 하는 영상이고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영상이고 저도 참 많은 분들에게 소개한 영상입니다. 그거 아세요? 현재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만큼 잘 쓰여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고 또 에너지화가 되어서 막 이게 잘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이제 막혀 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뭐 비만도 마찬가지로 성인병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이런 증후군, 병이라고 하는 거죠. 성인도 그렇고 아이도 또한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가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 유니스트 비즈니스가 바로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 이 10% 살리자라고 하는 그 캠페인, 세브 10,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10명의 사람들의 목숨, 생명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인 3명 중에 1명 대사증후군이고, 뭐 이거는 어느 뉴스든지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다만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대사증후군일까 아닐까에 대한 그 수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근데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허리 둘레 살펴보세요. 남자 여자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90 이상, 90cm 이상,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보통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작년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1월 달 안으로 빨리 그런 건강검진 피 검사를 하시고요. 또 올해 대상자시다라고 하시면은 얼른 다 가서 내 피 검사를 해서 내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이런 중성지방 수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도 한번 재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공복 혈당, 또 요즘에 그 스트립이 잘 나와 있어요. 혈당기가 너무 값싸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복 혈당도 한번 재보면서 나의 그런 수치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체중계에 올라와 있어서 내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체중만으로 나의 건강을, 또는 나의 그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몸에 정말 이 디테일한 수치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뒤에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으면 어떤 질병들이 나타날까? 그래서 비만은 당연하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쌓이게 되니까 이제 비만 어디로 갈까? 그 우리가 먹은 것들이 다 지방 세포에 쌓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뇨, 고혈압, 뭐 심장병, 암, 지방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혹이 생겨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까지 오는 게 바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더라. 그래서 자가 테스트하는 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는 거예요. 식사 후에 금방 배가 고프고 떨린다. 그만큼 혈당이 금방 훅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를 거르면 짜증나고 피곤하다.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나 당 떨어져, 스트레스 받아. 그럴 때마다 이제 서랍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초콜릿, 뭐 카라멜, 뭐 사탕 이런 것들 꺼내 드시는 거죠. 짜게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먹힌다.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하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식곤증.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그런 식곤증과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식곤증은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뭐 고혈압, 그리고 뭐 최근에 급진,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뱃살이 쪘다.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 그리고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뭐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너무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내가 체크가 된다. 무조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니
네, 한번 내 주위에 10명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중에 3명에서 4명은 인슐린 저항성에서 네,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인슐린의 그 과잉 분비는 혈관의 그 염증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사용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 혈관에 항상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다 보니 항상 인슐린에 목욕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슐린이 계속 혈관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염증들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이게 바로 혈관을 상처 주기도 하고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이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과적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뭐 스텐트라던가 또 혈관이 막혀서 하는 분들도 주변에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과적인 시술 또는 우리가 먹는 약을 먹기 전에 이런 식이 습관, 우리가 먹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대증의학이라고 해서 근데 병원 가서 그냥 약 처방하면 되겠지. 물론 그런 작은 약 그 한 알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뭐 예를 들어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로 개선해 준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뿌리를 우리는 치료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표면적인 걸 그냥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네,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 습관, 생활 습관을 같이 바꿔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가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제안을 유니시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식단이에요.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탄수화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설탕을 많이 드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우리 특히나 이 커피를 드실 때 일반 블랙 커피가 아니라 또는 뭐 카라멜 마키아또, 예를 들어 뭐 라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바닐라 라떼, 또 얼마나 또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요. 다 이제 설탕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탕후루, 요즘에 탕후루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지난번에 잠깐 탕후루를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먹어봤는데 굳이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나 할 정도로 이제 알아요. 이제 아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은 그런 달콤한 맛에 정말 주기적으로 먹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까 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니까 이제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과당 조심해야 됩니다. 과당은 바로 이제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재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적절한 양의 과일을 도 좋겠지만,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과일들을 보면 이 브릭스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히 먹어야 될 또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또 탄산음료 또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못 먹게 해도 학교 앞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얼마나 쉽게 탄산음료를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또 탄산음료가 성저숙증의 또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쵸? 네, 탄수화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그래서 바로 우리 혈당을 팍 올리게 하는 그런 정말 단순당 위주의 그런 탄수화물, 당보다도 천천히 우리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올바른 그런 똑똑한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음식을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도 슬라이드에 넣어놨어요. 그때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공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굶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사실 저도 이제 3일 동안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물만 먹으면서 3일을 버텼죠. 근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니스티가 말하는 공복 상태는 정말 종일 굶는 것이 아니라 이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더라도 그 다음 먹는 그 텀 사이에 그 기간을 조금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4-4-12.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먹기 전 4시간 동안에 물만 먹는 거예요. 또는 커피. 이런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사실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물만 마시면 돼요. 물만. 그래서 이 공복 기간을 이제 늘리는 거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 4시간 공복. 그리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사이 12시간 공복. 그러다가 내가 또 익숙해지면은 점점 늘릴 수도 있죠. 아침 식사 대신에 뭔가 혈당을 올리지 않은 뭔가를 대신 먹게 된다면 당연히 공복 시간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염증들 또 그런 지방들을 이제 없애는 우리 몸이 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시에 나오는 이런 마이토카인 호르몬.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염증도 당연히 떨어뜨려주고 인슐린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 자체를 개선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단, 우리가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 두 번째 단식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텀을 두는 것. 세 번째로는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면 우리 몸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을 정말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한 이제 영상이 1편으로 나와 있고요. 이 수단, 이게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2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가 제안하는 이 필그레이트, 세브템 패키지가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뿌리를 뽑아주는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니마트 레몬 진저, 벌스 라이프스테이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스베이스 이 세 가지 제품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 유니마트 레몬 진저라고 해서 이름에 다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맛대, 레몬, 진저, 생강. 특히나 요즘에 춥죠. 겨울이죠. 이제 겨울에 이런 생강차 또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효과들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보통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죠? 우선 저는 그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아침에 이제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출근하시는 많은 직장인들을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참 서울 사람인 거 티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알게 됐죠. 왜 그들이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지를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머릿속은 이제 피곤에 절어 있어요. 잠도 잘 못 잘 뿐더러 그 전날에 야근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회식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인을 이제 강제로 머릿속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이게 커피 대신에 우리 라떼 레몬 진저 한 포를 따뜻한 물에 마셔서 아침 한번 같이 깨워보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클로르겐산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당연히 신진대사도 올려주지만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테오브로민, 각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테인, 긴장을 풀어주고 천연 활력을 주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예르바 마테 카페인 성분이 이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마시는 그런 카페인의 그런 성분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그냥 커피를 마시면 한 두세 모금만으로도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만큼 저는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이 레몬 진저 이 차는 하루 몇 포를 마셔도 그 심장이 뛰거나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우리가 또 마시게 되면 이 세포에서 그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랑하는 또 제품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혈당을 올리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유니마트 레몬 진저 한 포로 아침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을 깨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점심은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가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도시락을 싸고 또 다녔지만 참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사실 너무 힘들고요. 또 점심 때 뭐 샐러드, 뭐 닭가슴살 먹는다? 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 평생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너무 이게 조절하고 한다면 일단은 그거예요. 내가 내 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그 다이어트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더 저장하려고 우리 몸의 기전을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식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가 되는 이 식이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이제 당연히 주 원료로 들어가져 있고요. 다양한 부원료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귀리 식이섬유가 15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하루에 이제 2포 정도를 먹게 되는데 한 3000mg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 10분 내지 15분 전에 물에 타서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식사할 경우에는 혈당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혈당을 굉장히 완만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식이섬유가 갖고 있는 이 막강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슬라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역할도 할 뿐더러 여기 보시면 이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여러 이 효과들이 있다라고 이미 식약처에 통과되어 있는 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는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귀리식이섬유 들어가져 있고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7종이나 들어가 있어요. 대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세포와 혈액을 생성하는 데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호모시스테인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도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나쁜 물질이에요. 혈관벽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나쁜 성분인데 이 성분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크롬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크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요즘에 보니까 폴리코사놀도 이 단일 제품으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제품 안에 폴리코사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천연이고 그래서 하나에만 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전들, 대사의 기전들을 굉장히 좋게 하면서 우리 몸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S베이스입니다. 제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저의 체중을 유지시키면서도 포만감을 유지시키면서 맛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유청 단백질 S베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당연히 우리 단백질이 중요한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 단백질을 값싼 단백질을 많이 찾아 가세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질 좋은 그런 단백질도 찾아 나섰는데 단백질도 잘못 드시면 특히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백질을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여러 가지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부원료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임상까지 한 제품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보면 이 MCT 오일, 요즘에 뭐 저탄고지라고 해서 이런 양질의 지방을 먹는 그런 또 새로운 습관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런 MCT 오일을 뭐
음식에 좀 뿌려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저도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유튜버 분 중에 이렇게 음식에다가 MCT 오일을 뿌려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동안 이 방탄 커피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버터, 커피에 버터를 섞어서 먹는 게 방탄 커피는 그럴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뭐 느끼하다고는 하는데 뭐 당연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드셨겠죠. 그래서 이 MCT 오일은 이제 중세 지방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분해가 되어서 에너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이면 탄수화물이면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에너지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운동하기 전에 에너지 제품이랑 같이 타서 먹고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옵니다. 그러면 뭐 저혈당 증세 이런 거 전혀 없이 운동 아주 가뿐하게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디테일하게는 유청 단백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 특히나 이제 있으신 분들도 그냥 거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라우르산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키토제닉, 뭐 케토제닉, 뭐 케톤 다이어트 이에 정말 아주 딱 맞는 제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4-12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신에 유니마테 레몬 진저,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그렇죠,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한 포로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좀 빡시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 하시면 S베이스 한 포로 드시고 주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베이스 한 포로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서 저는 아침 식사에 유니마트 레몬 진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에스베이스를 같이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도 일반식을 하는데 이렇게 그 C 플러스 식이섬유를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점심을 좀 과하게 먹다 하시면 뭐 저녁 대신에 이런 에시베이스 한 포만 먹어도 든든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요가 없는 우리 몸에 건강한, 또는 또 여러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몸의 수치들을 가져가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공유드렸던 정말 재미있었던 영상이에요. 살을 빼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한 자가실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가실험입니다. 자가실험.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가지고 내 몸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의사가, 또는 뭐 약사가, 또는 뭐 영양사가, 또는 트레이너가, 여하튼 뭔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는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몸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또는 병에 몸져 누워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런 자가 실험을 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내지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반건강 상태, 그래서 뭔가 내 몸이 좀 어디가 좀 안 좋은데 막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내 몸의 좀 건강을 개선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내 몸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그런 건강 노하우들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온 분이 바로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왜 유명하느냐? 돈을 많이 써서 유명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 본인 건강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려 1년에 26억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이제 30명의 의료진들이 이분의 건강을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또는 그런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지금의 몸을 10대 때로 되돌린 다음에 평생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이게 바로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노화 손상을 복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브라이언 존슨의 회춘, 다시 봄이 오는 거예요. 회춘 실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죠. 저도 이런 거 보면 너무 저는 재밌어요. 음. 일단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물론 아까도 봤지만, 몸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게 연간 6개월간 1000회 정도의 그런 체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네,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한가운데 이게 사진을 보면 집안에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000회 정도의 그런 체크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해드린다 했었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도 하셔라. 그래서 정말 최소 피검사, 그리고 체지방 분석, 이런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다이어트 방에 오시면은 제가 또 개개인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체크를 하도록 제 도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검사를 하면 뭐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냐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 분석, 내 몸에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거. 단순히 내 몸의 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그런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량, 또는 뭐 내장지방량, 이런 것들을, 물론 그 인바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볼 수 있는 수치를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 이분은 하루에 2150kcal를 먹기 위해서 아주 정량적인 이런 정말 전문가들이 짜준 그런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다음 매일의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것, 근력 운동도 있고, 또는 뭐 일주일에 3회 이렇게 하는 운동의 그런 서킷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 종일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이분의 삶의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파이어족이 되어서 그 외에 본인의 건강을 체크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약이 아니죠? 식품, 이런 영양제 창고가 있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이제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저는 혹시나 여기 유니시티 제품이 있나 없나 하고 봤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제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식사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는, 네, 영양제로 해결을 한다는데, 하루에 먹는 영양제의 그 수가 무려 111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참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좀 몇 가지를 챙겨 먹어요. 근데 주변에서 아예 안 먹는 친구들이 보면은, 야, 너는 얼마나 또 그렇게 불로장생 하려고 그렇게 몸을 챙기니? 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음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결핍된 영양소가 있어요. 아니까.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영양제가 다 따로 있고, 그거를 또 관리해 주시는 전문가 분이 또 있다. 그렇게 해서 몸을 관리를 한다 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케이스인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팔 뒷부분에 그런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내 몸에 혈당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단순당 밥, 흰쌀밥을,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밥을 먹어요. 국밥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흰쌀밥이 있고요, 공깃밥이 있고, 네, 고기가 이제 들어간 이제 국밥이 이제 보글보글 끓여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식사법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보통 공깃밥에 있는 이 쌀밥을 오른쪽에 있는 그 국밥 그릇에다 풍덩 이제 빠뜨려 놓고 잘 말아서 깍두기를, 그냥 커다란 깍두기를 집어넣고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막 먹어요.
네, 이러면 아주 우리 몸의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왜냐? 우리가 먹는 그런 쌀밥, 이 밥이 이 치솟는 그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이섬유, 이런 뭐 반찬들 있죠. 반찬. 아니면 그 국밥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고기들,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먼저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밥을 말아서 먹던, 뭐 따로 먹던 탄수화물을 이제 나중에 먹는 거죠.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일반 식사를 하니까 이런 혈당이었었는데, 거꾸로 식사법을 하니까 혈당이 되게 낮아졌어요. 한 20% 정도 낮아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하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서하늘 사장님의 그런 피그레이트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식사 15분 전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줌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영향력을 낮춰주는 그런 방법들을 제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렇게 잘 챙겨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제한을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근육 운동인데 참 그래요. 이제 운동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데스크 앞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종아리 살짝 뒤꿈치를 들어서 내 뒷종아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빼고 다시 힘을 주고 빼고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그 과정 사이에 근육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 근육 운동을 함으로써 혈당 수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맨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라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이런 당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인가요? SBS 스페셜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렸던 이제 다음 영상 클리어 스타트 팩 장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서하늘 사장님의 영상 강의입니다. 이 강의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어찌 알았을까요? 기원전 370년 전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선조들이 정말 스마트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장 건강이 내 건강이고 또 뇌와 이 장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해가 안 되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이제 갖고 왔잖아요.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내세균 들어보셨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다. 이 장의 역할이 뭐냐? 항균, 항암 물질을 생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독소를 많이 배출해 내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한 의사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몸에 불편한 여러 가지가 당연히 올라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시티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거 먹고 뭐 다 좋아져 이게 아니라 하나의 캡슐 한 잔의 음료로 너가 건강해질 거야 믿지 않는다.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진짜 물을 많이 마시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건강 철학 5스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대사가 잘 되고 운동을 해야지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영양소도 잘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청소해줘야죠. 네, 우리도 뭐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할 거잖아요. 우리 몸도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클린즈.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다량의 그런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 기초 영양, 그리고 타겟 영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클린즈, 이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식이섬유, 파이버죠. 식이섬유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던 대장암 환자들, 식이섬유 섭취량을 2배로 늘렸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40%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먹냐? 식이섬유 거의 안 먹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너무 나의 혀가 즐거운 음식을 먹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식이섬유가 제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비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요. 장 안에 7, 8m가 된 소장 안에 이런 변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여기서 독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않으면 만성피로, 비만 여기 나오죠? 우리 비만 들으세요. 암까지 유발하고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하지만 독소 섭취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식이섬유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뭘 볼 거냐면 면역세포의 70%가 분포를 한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면서 장과 장내 미생물이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아니 평상시에 같이 뭐 식사도 했고 했는데도 그때 화장실을 좀 여러 번 갔어요. 이 소화기관이 예민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내 독소가 쌓이면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면역이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80%, 90%를 만들어내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단순히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장 상태를 보면 장도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7, 8m가 되는 장의 상태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낮 동안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 자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또 잠도 안 와.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원인이 내 장 때문이지 않은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장 안에 있는 기생충 위험합니다. 알게 모르게 특히나 회 좋아하시는 분들, 상추, 야채, 유기농 좋아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런 장내 기생충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두통, 피로, 식욕 부진, 감기, 발열, 구역질 불면증, 복통, 만성, 설사 등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무서운 기사라서 좀 그렇죠. 10대 청소년인데 뇌에 침입한 수백 마리 기생충 때문에 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생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약 먹어요. 무슨 약? 회충약. 회충약 언제 먹어요? 봄이나 가을. 1년에 뭐 2번 먹는다고 하는데, 와, 저도 꼬박꼬박 잘 먹었죠. 왜냐, 전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누가 시켰냐? 당연히 엄마가 시켰죠. 엄마 말 잘 듣는, 네, 애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처방전 없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 수치를 보고 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게 이 회충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 약국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회충약을 먹는다. 근데 회충약이 물론 이런 기생충도 죽이겠지만
그렇죠. 뭐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음, 이런 이제 기생충들이 이런 조직이나 기관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썩어요.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이 산채로 이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 안에서 썩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까지 이 포자까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바퀴벌레 죽여 보셨어요? 이 알까지 태워 없애야지. 와, 거기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새끼 바퀴벌레들을 그게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충약은 기생충을 죽일 수 있을 뿐더러 뭐도 죽이냐면 내 장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유익한 유익균, 이런 유산균들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위험하죠? 우리 몸 면역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인 거예요. 약은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회충약을 드시지 말라. 네, 벌써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네, 변에 대한 문제, 변비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피부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 누수 증후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장내 독소로 인해서 장 점막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 점막 이 사이, 이 장벽 사이가 벌어져요. 이 벌어진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올까요? 세균이 들어와요. 독소들이 들어와요. 글루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혈관으로 그냥 투입되는 거야. 혈관으로 투입되니까 우리 몸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당연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혈관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온 몸을 타고 다니면서 염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질병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폐증, 치매,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대장질환, 천식,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토피, 이 장만 정말 잘 다스려도 너무 세상이 행복하게, 이런 분들 정말 많다니까요. 이 장만 잘 다스려도, 장만 잘 케어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환자분 사례를 갖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크론병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장이 예민해지고 장에서 늘 설사를 하니까 이제 병원을 전전한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크론병이 나온 거예요. 크론병이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병원에서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치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거 대증요법인 거죠. 병원 약을 먹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음에도 이 염증 수치가 1000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온 몸에 염증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 클린, 장 디톡스 이 제품을 드시면서 염증 수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죠. 내 몸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이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염증 수치가 무려 이제 1000이 넘는 수치에서 119로 떨어졌는데 병원에서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될 병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식품으로, 메디컬 푸드로 내 몸이 이렇게 케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미 몸으로 겪으신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이 최근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 세 가지 제품으로 겉에 포장지도 바뀌었죠.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패러웨이 플러스입니다. 패러웨이, 파라사이트, 기생충이죠. 웨이, 간다. 기생충을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충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허브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정향, 세이지, 이런 회향, 이런 허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살 수 없는 장의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특히나 이런 허브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올라가죠.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충에 의한 자극, 염증, 알러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패러웨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이 내알을 먹으면 끝.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기생충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꾸물꾸물 거리면서 이제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 이 두 번째 라이프 파이버를 드시는 거예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주된 주원료인데 이 안에 차전자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양모밀, 서양민들레, 계피, 마늘 등 이제 식물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에 섞게 되면 40배가 불어요. 굉장히 많이 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서 바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푸딩처럼 수저로 떠먹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에 좋은가? 그만큼 이 40배가 불기 때문에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기생충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장벽에 붙어 있는 숙변들,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라이파이버가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죠. 그리고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뭘 좋아하냐면 식이섬유를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숙변을 제거하고요. 장을 거의 완벽하게 싹 쓸어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너클린 파이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난소활성 말토덱스트린, 이름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다. 이 말을 이 이너클린 파이버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식이섬유인데 망고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딱 한 포를 먹고 이제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주 매끄럽게 이 변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면역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의 이 장 7, 8m에서 대장까지 2m까지 된 이 대장까지 깨끗하게 맑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장이 깨끗해지면 또 어디가 깨끗해지냐? 피부가 맑아져요. 피부가 메꿔지고요. 피부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장청소 클리어스타트피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NTBT B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효소인 거예요. 효소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효소의 그런 건기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학생분들 또는 그런 이과생들은 효소, 특히나 촉매는 들어보셨을까요? 촉매. 본인은 변질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화학 반응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촉매제,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화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하고, 합성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하고, 성장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하고, 활동하는데도 필요하고, 면역, 해독, 배출에도 모든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다 필요한 게 이 효소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효소인
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우리가 빵을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세포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포.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가 다쳤어. 피가 났어. 그러면 그 안에서 내 눈으로 육안으로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못 보죠. 너무 작잖아요. 세포도 그렇게는 작은데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먹는 이 아무리 입에서 잘게 쪼개도 치아로 이렇게 잘 쪼개서 잘라도 이 세포 안으로 과연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되겠죠.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입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탄수화물, 빵이나 아니면 밥, 쌀밥을 먹어요. 그럴 때 이 세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밀라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단당으로 바뀌는 거 아주 작게 쪼개져서 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작게 잘라내는 게 이 가위가 바로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침샘에서 나와요. 턱밑샘, 뭐 귀밑샘 이렇게 이런 침샘에서 나와서 입에서 잘 씹어야지. 특히나 이런 쌀밥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화효소의 역할인 거고요. 특히나 또 이 몸 안에서도 한 번 더, 네, 그 액이 나와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 계란 먹고 고기 먹고 또 뭐가 잘라내느냐?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또 잘게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잘 쪼갭니다. 지방은요, 리파제가 잘게 쪼개서 지방산으로 나뉘어서 세포 안 쓸 수 있도록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 단위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지 내 몸이 만족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배는 불러. 근데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똥으로 나오는 거죠. 어디로 안 가고요? 세포 안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부러져 가는데, 아니면 몸 밖으로 이제 변으로 못 가는 그런 영양소들은 지방으로 다 축적이 되겠죠. 이 세포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잉이 되고 잘 안 들어가니까, 내 몸은 기근 상태가 되니까 또 음식 줘. 배고파. 단 거 땡겨.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먹어야 되는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소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정말 더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일생 동안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효소량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에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과식, 화식. 그러니까 태워 먹는 거예요. 끓여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으로 먹어야지만 거기 살아있는 효소를 우리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끓이고, 데치고, 삶고, 뭐, 불로 막 지지고 하니까, 이런 살아있는 효소들이 다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뭐가 효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간신이나 나이가 들었는데 줄어들어간 효소를 끌어다가 사용하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의 문제, 소화효소의 보충제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고 약 2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올라가지 격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소화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늘 속이 안 좋은 우리들, 스트레스, 과식,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이 소화효소 하나만으로도 속 펴는 세상에 살자고요. 유니시티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니시티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2022년 자료예요. C 플러스 탑 상위 1위네요. 이에너지 2위입니다. 3위가 오메가고요. 4위가 클로로파버.
다 좋은 제품이에요. 5위가 무려 소화효소 엔지겐 B 플러스입니다. 지금은 NDBT B 플러스 리뉴얼이 되었는데 그 식약처에서 정제효소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작년 초에 엔지겐 B 플러스가 단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뜨자마자 보니까 오른쪽에 원래는 엔지겐 B 플러스가 가격이 48,300원인가 가 돼요. 5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금액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불법적으로 거래가 얼마나 돼요? 23만 7천 원이에요. 미친. 어떻게 5만 원이 안 되는 이 제품이 23만 7천 원으로 거래를 와, 이게 말이 되나? 하물며 이런 밑에 보면 14만 9천 원?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소화효소 제품이었더라. 이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리뉴얼이 되냐면, 정제효소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 발화 효소로 대체가 된 거예요. 역가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자연 발효 효소. 그래서 밀 곡물에서 나오는 발효 분말, 발효 콤부차, 그리고 28종 과일에서 채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역가가 뭔가 이 효소의 활성도예요. 당연히 역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죠. 이 효소가 타사에 비해서 4배에서 4.6배. 뒤로 가면 갈수록 보니까 이사보다는 아밀라제 8배인데 프로테아제는 무려 194배. 우와, 진짜 짱이지 않아요? 아까도 저녁 먹고 과식해서 2알 먹었거든요. 네, 속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네, 사업자분들도 정말 많이 애용하는, 사실 과식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 이런 이벤트나 그런 친구들 만나거나 어떤 연말이나 회식할 때, 또는 저 같은 경우 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잘 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엔지겐을 만났을 때 너무나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네, 가스명수나 이런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저 소화제 안 먹은 지 벌써,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4년째니까, 네, 4년째 소화제를 안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네, 플러스 여기에 부원료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비타민 B6,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하는데, 그리고 혈액 내 호메스테인 밸런스 유지하는데, 이런데 중요한 비타민 B6, 그다음 비오틴, 판토텐산, 그가 단순히 이런 효소 역할도 당연히 좋죠. 뿐만 아니라 효소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흡수에 도움되는 플러스 9가지 부원료, 파인애플, 키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양배추, 아티초크, 자몽, 감초, 생강, 맥주, 효모, 네, 정말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누가 먹어야 되는가?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게 염증, 궤양, 이걸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200%, 300% 케어가 되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특히 이런 트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화 문제, 위트름, 장 문제, 대사 문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그냥 막 삼키시거나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소화효소 정말 잘만 드셔주신다면 정말 건강해지세요. 너무 좋고요. 이런 식생활에 좀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 폭식, 과식, 과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요. 밀가루, 저요. 네. 인스턴트, 식이섬유 부족하게 먹으시는 분들, 네, NTBT, B 플러스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급체했을 때, 진짜 이럴 때는요, 2~3알 캡슐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캡슐 따서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더 빨리 와요.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 및 다양한 위 질환들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거 NDVT B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약은 아닙니다. 자연 발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에너지화가 되기 때문에 힘이 나요. 덜 피곤합니다. 식곤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큰 효과를 보고요. 자연 발화 효소로 시중 제품 중에 역가 수치가 최고. 그래서 얼마야? 48,300원. 리뉴얼이 되는데 더 좋아졌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하루에 1,600원. 그러니까 이거 시중에 우리 가정에 상비, 약은 아니지만 상비 제품으로 항상 갖고 계시면 진짜 큰 도움 받습니다. 어떻게 먹는데 하루에 3알, 끼니마다 하나씩 드셔도 되고요. 또는 위가 문제 있으신 분들은 2알씩 드셔도 됩니다. 저는 가스활명수 먹고 있었어요. 특정 제품을 또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나 애용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활명수의 부작용이 피부 발진과 가려움, 피부 염증 되게 많았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설사와 변비 증상을 악화시키고요. 오히려 위장장애를 유발하고요.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신경계 장애 주고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임산부 복용 시에 태아에게 악영을 주고요. 어린이가 섭취 시에 발육 부진의 가능성이 있고요. 모유수유 산모시에는 젖 분비를 억제하는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천연을 검증된 제품을 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1시간 15분 지났는데 네, 목이 너무 마르네요. 네, 저도 좀 자야 되고 여기서 오늘 다이어트 아카데미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은 네,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